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강원도의 외딴 시골 마을을 휘감았다. 날카로운 칼날 같은 바람이 빈 도로를 따라 흩어져 있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불어왔고 젖은 아스팔트를 희미하게 비추었다. 풍경은 고요했고 거의 비현실적인 듯했다. 먼 산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가 도로변 나무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어우러졌다. 이 고요한 밤 속에서 한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진도견이었다. 한때는 황금빛으로 빛나던 그의 털은 이제 진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발은 상처로 가득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데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눈이었다. 깊이 가라앉은 그 눈동자에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강렬한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진도견은 입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물고 있었다. 그것은 작고 여린 깨끗한 하얀 털로 덮인 강아지였다. 진도견은 어미나 헌신적인 보호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애정으로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마치 고통 속에서도 따뜻함과 안전함을 전하려는 듯 그의 코는 작은 몸에 부드럽게 맞닿아 있었다. 작은 강아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가끔 약하게 떨릴 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도견은 발을 아스팔트에 끌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귀를 기울이고 주변을 살피며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포착했다. 도로 옆에서 벌어지는 이 비참한 광경을 무시한 채 가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비출 뿐 도로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진도견은 차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초점은 단 하나, 도움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진도견의 자세에는 투쟁과 생존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의 마른 몸에는 오래된 상처가 새겨져 있었고 비와 추위, 위험에 맞서며 오랫동안 방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위험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아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그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고 자신의 힘이 다해가는 순간에도 이 책임감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멀리 있는 주유소에서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희미한 조명 속에서 두꺼운 코트와 다른 부츠를 신은 남자가 픽업 트럭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차 열쇠를 손에 쥐고 뒷좌석의 물건들을 빠르게 확인하면서 차에 타려는 것처럼 보였다. 진도견은 잠시 망설였다.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인간이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고 심지어 여행 중에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입속의 강아지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 오래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한숨을 내쉬며 진도견은 천천히 남자에게 다가왔다. 그는 모든 발걸음을 계산하며 인간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그의 의도를 해독하려고 했다. 남자는 자신의 일에 바빠서 처음에는 개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진도견이 몇 미터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그는 주변 시야에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얼어붙었다. 그의 앞에는 웅장한 개가 있었지만 분명히 고통받고 있었다. 진도견은 멈춰 서서 남자와 눈을 마주쳤다. 그의 시선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조용한 간청도 느껴졌다. 그리고 진도견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머리를 숙여 강아지를 남자의 발 앞 땅에 내려놓았다. 작은 강아지는 작게 울었다. 그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밤의 고요함을 깨기에는 충분했다. 남자는 잠시 얼어붙어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는 너무 작고 여린 강아지를 보고 그 다음 몸을 떨고 있는 진도견을 보았다. 걔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남자를 응시했고 그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진도견이 울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눈물이 아니라 깊고 본능적인 개의 울음소리였다. 그의 몸은 떨리고 호흡은 힘들었으며 목에서는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고통과 절망의 소리였지만 또한 완전한 신뢰의 소리이기도 했다. 진도견은 그 남자가 옳은 일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를 신뢰했다. 그 남자는 목에 무언가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 광경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는 거의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진도견을 응시한 채로 천천히 몸을 숙여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작은 몸은 얼음처럼 차갑고 남자는 그가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강아지를 자신의 코트로 감싸고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전하려고 했다. 그런 다음 진도견을 돌아보았다. 어떻게 된 거야? 그는 개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물론 진도견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이 그의 눈을 남자에게 고정시켰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개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근처에는 집도 없었고 진도견이 누군가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흔적도 없었다. 그는 혼자였고 분명히 집이 없었지만 강아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킬로미터를 강아지를 안고 걸어왔다. 남자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들을 혼자 버려두고 갈 수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차문을 열었다. 이리 와. 그는 강아지를 뒷좌석에 두었다. 그런 다음 그는 진도견을 바라보았다. 자, 이리 와. 그는 개에게 손을 흔들며 조용히 말했다. 진도견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남자가 차 문을 열고 초대하는 듯한 몸짓을 하자 개는 힘겹게 천천히 차에 올라 강아지 옆에 누웠다. 그는 마치 그 강아지가 아직 거기에 있고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듯이 작은 몸에 코를 가까이 가져갔다. 남자는 차에 올라 백미러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다시는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 두 마리의 개, 특히 진도견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진도견은 눈을 감고 마침내 휴식을 취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느꼈다. 아마도 그와 강아지는 집을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남자가 어두운 도로를 운전하자 차 엔진이 부드럽게 윙윙거리며 헤드라이트가 한국의 외로운 광선처럼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다. 뒷좌석에서는 진도견이 강아지 옆에 누워 있었다. 몸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지만 조금은 편안해 보였다. 그는 작은 강아지에게 코를 가까이 대며 자신이 여전히 그곳에 있고 안전하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남자는 가끔 백미러로 그들을 흘끔거리며 거의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 두 마리의 개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의 삶은 단순했고 거의 단조로웠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하물며 두 마리나 데려오는 것은 더더욱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도중에 본 그 광경, 고통과 희망으로 가득 찬 진도견의 눈에 담긴 무언가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차는 구멍과 바위 위를 약간 흔들리며 포장된 도로로 접어들었다. 진도견은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그는 차를 타는 데 익숙하지 않아 그 흔들림에 약간 불안해했다. 하지만 강아지가 자신의 옆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자 그는 진정되어 다시 누웠다. 마침내 차는 나무들로 둘러싸인 좁은 현관이 있는 작은 목조주택 앞에 멈췄다. 남자는 엔진을 끄고 뒤를 돌아보았다. 진도견은 깨어 있었고 마치 그의 의도를 읽으려는 듯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가자. 남자는 조용히 차문을 열며 말했다.
그는 여전히 코트에 쌓여있는 강아지를 부드럽게 안아들고 진도견 쪽을 향했다. 걔는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차에서 내려 땅에 발이 닿았을 때 다리가 약간 떨렸다. 그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강아지를 놓치지 않도록 남자를 집까지 따라갔다. 집안은 천장에서 매달린 램프의 부드러운 빛에 비추어져 따뜻하고 포근한 공기가 감돌았다. 남자는 벽난로 근처 바닥에 깔아놓은 담요 위에 강아지를 내려놓고 진도견 쪽을 향했다. 배고프겠지? 그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그릇을 가져와 물을 담아 진도견 근처 바닥에 놓았다. 걔는 물을 보고 그 다음 남자를 보고 마지막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다. 남자는 냉장고에서 남은 음식을 조금 꺼내 다른 그릇에 담았다. 그는 게사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일단 고기와 밥이면 충분했다. 진도견은 의심스럽게 음식을 냄새 맡았지만 그 후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이 한 번에 다 먹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남자는 개가 마르고 상처 입은 것을 보며 슬픔에 잠겼다. 진도견이 먹는 동안 남자는 강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 아이는 너무 약해 보였고 호흡도 불규칙했으며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남자는 한숨을 쉬고 강아지의 여린 몸 위로 손을 미끄러뜨렸다. 그는 곧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데려온 거구나. 남자는 진도견을 보며 말했다. 수킬로미터를 걸어왔겠지? 진도견은 고개를 들어 남자와 눈을 마주쳤다. 그의 표정에는 남자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걔가 뭔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언어를 초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했다. 남자는 일어나 담요를 가져와 강아지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진도견을 보았다. 내가 너희들을 돌볼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이제 안전해. 진도견은 당연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들은 말을 믿으려는 듯이 남자를 계속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강아지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마치 강아지를 따뜻하게 해주려는 듯이 자신의 몸을 감쌌다. 남자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의 파도를 느꼈다. 그는 그 두 마리의 개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도로에 개들을 버려두고 갈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진도견과 강아지 옆 바닥에 앉아 개의 털에 손을 뻗었다. 진도견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침내 편안해진 듯이 그저 눈을 감았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남자는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진도견은 눈을 뜨고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처음으로 그 시선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나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였다. 남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느끼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다음 그는 일어나 전화로 가서 아는 수의사의 번호를 눌렀다. 그는 급박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고 수의사는 다음 날 아침에 오기로 동의했다. 방으로 돌아오자 진도견은 여전히 강아지 옆에 누워 있었고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귀는 경계하고 있었다. 남자는 다시 앉았지만 이번에는 책 2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거의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질문과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한 결의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진도견과 담요에 쌓여 천천히 호흡하고 있는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앞으로 며칠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에게는 2마리의 개가 있었고 그 개들에게는 그가 있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 남자는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고 느꼈다. 그는 그 2마리의 개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알았다. 그런 다음 그는 일어나 긴 밤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그는 진도견과 강아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면서 남자는 진도견과 강아지 근처 바닥에 앉아 그들이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는 자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느꼈다. 아침 햇살이 한국의 산들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늘은 오렌지와 분홍색의 부드러운 색조로 물들었다. 작은 목조주택의 커튼을 통해 비치는 황금빛 광선이 내부를 밝히며 마치 꿈 같은 광경을 연출했다. 벽난로 옆 바닥에는 이제 별이라고 이름 지어진 진도견이 구름이라는 이름의 강아지 옆에 누워 있었다. 부드러운 담요에 쌓인 작은 강아지는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작은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어제보다는 확실히 더 강해졌다. 별은 자신이 여전히 거기에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안심시키려는 듯이 구름에게 코를 가까이 대고 있었다. 남자는 이제 자신을 이 두 영혼의 보호자로 여기며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특히 아직 회복하기 위해 힘겨워하는 구름에게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인 날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밤은 길었고 남자는 구름의 상태를 확인하고 별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일어났다. 이제 해가 떠올랐고 그는 새로운 활력을 느끼며 예기치 않게 그의 인생에 나타난 두 마리의 개를 돌볼 결심을 새롭게 했다. 다가오는 차 소리가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남자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회색 머리와 온화한 표정을 한 신사인 수의사가 집 앞에 차를 세우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문을 열고 의료 가방을 손에 들고 손을 흔들어 남자에게 인사했다.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수의사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문제 없습니다. 수의사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환자들은 어디 있나요? 남자는 벽난로 옆에 누워있는 별과 구름을 가리켰다. 별은 고개를 들어 낯선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으르렁거리거나 움직이지는 않았다. 그는 그 남자가 도움을 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수의사는 강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주의 깊게 검사했다. 남자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의 체온, 호흡, 심장 소리를 확인했다. 그는 매우 약합니다. 수의사는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48시간 동안 따뜻한 우유와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가 그 시간 동안 살아남는다면 회복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남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의사를 주의 깊게 보면서 서 있는 별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요? 남자는 별을 가리키며 물었다. 수의사는 진도견을 검사하고 상처와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했다. 몇몇 상처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시간과 관리로 치유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수의사는 대답했다. 그는 강한 개이고 분명히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자는 별에 대해 강한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개가 무엇에 직면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구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싸웠다는 것은 분명했다. 수의사는 몇 가지 지시사항과 약을 남기고 다음날 다시 와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로 약속했다. 남자는 수의사가 떠날 때 별과 구름 옆 바닥에 앉아 진도견의 털을 쓰다듬었다. 수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남자는 중얼거렸다. 구름에게는 기회가 있어. 그리고 너도 괜찮을 거야. 별은 감사와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구름 옆에 누워 마치 그를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키려는 듯이 강아지 주위에 몸을 감쌌다. 남자는 두 마리 개와의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별과 구름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그가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남자는 개들을 돌보는 데 전념했다. 그는 구름이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주사기를 사용해 몇 시간마다 따뜻한 우유를 먹였다. 한편 별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고 매일 체중과 체력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는 구름에게서 거의 떨어지지 않았고 항상 작은 강아지를 시야에 두었다. 3일째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남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슨 일인지 보기 위해 달려갔고 구름이 처음으로 일어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작은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히 서 있었다. 강아지는 어색하게 몇 걸음을 내디뎠다가 넘어졌지만 결의를 가지고 다시 일어섰다. 별은 자랑스러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구름에게 다가가 마치 그를 격려하려는 듯이 강아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핥았다. 남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개들 옆에 무릎을 꿇고 구름의 털을 쓰다듬었다. 잘했어, 꼬마야. 그는 감정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구름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눈은 호기심과 신뢰가 뒤섞인 빛을 발했다. 그런 다음 그는 몇 걸음 더 나아갔고 이번에는 별을 향해 가다가 마치 보호를 구하는 듯이 진도견의 다리 사이로 숨었다. 남자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성취감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별과 구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날이 갈수록 개들의 변화는 놀라웠다. 구름은 쑥쑥 자라서 한때 약하디약했던 작은 다리로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한편 별은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다. 그의 털은 빛나고 상처는 치유되었다. 그는 항상 경계하면서도 마침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이 집 주변에서 남자의 뒤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인생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별과 구름은 그의 가족이 되었고 그는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저녁, 남자가 현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을 때 별이 다가와 그 옆에 앉았다. 진도견은 남자를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있잖아, 별아. 남자는 개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내 인생을 바꿨어. 별은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한 것처럼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집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듯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남자 옆에 누웠다. 집 안에서는 구름이 부드러운 담요에 쌓여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한때는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작은 강아지는 이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전에 없던 평화를 느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별과 구름이 곁에 있다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남자와 진도견과 강아지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 즉 서로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몇 주가 지나자 별과 구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별의 털은 이제 건강하게 빛났고 한때 그의 몸을 덮었던 상처들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구름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활기 넘치는 강아지가 되었다. 남자의 삶도 변했다. 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별과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을 즐겼고 구름은 항상 그들의 뒤를 쫓아다녔다. 그들은 이웃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특히 아이들은 별의 크고 위험 있는 모습과 구름의 장난기 넘치는 행동에 매료되었다. 어느 날 남자는 별과 함께 마을 근처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구름은 이제 충분히 커서 그들과 함께 산책을 즐길 수 있었다. 그들이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을 때 별이 갑자기 멈춰서서 길을 세웠다. 그의 몸은 긴장했고 눈은 숲속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별아? 남자는 물었다.
별은 대답 대신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남자는 당황했지만 구름을 안고 별을 따라갔다. 그들은 숲속 작은 길을 따라 몇 분 동안 달렸고 마침내 별이 멈춘 곳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작은 골짜기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껴안고 울고 있었고 다리는 상처로 피가 나고 있었다. 별은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코를 들이밀었다. 소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별의 부드러운 눈을 보고 안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니? 남자는 소녀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길을 잃었어요. 소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름길을 택했는데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남자는 구름을 땅에 내려놓고 소녀의 다리를 확인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청소와 소독이 필요해 보였다. 내가 도와줄게. 남자는 말했다. 우리 집은 가까워. 거기서 너의 다리를 치료하고 부모님께 연락할 수 있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고 별은 그들 앞에서 길을 인도했다. 구름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따라왔다. 집에 도착한 후 남자는 소녀의 다리를 치료하고 그녀의 부모님께 연락했다. 그들은 곧 도착했고 딸을 찾아 너무 안심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소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만약 당신과 이 개들이 없었다면. 별이 그녀를 찾았어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가 진짜 영웅이죠. 소녀의 부모님은 며칠 후 감사의 표시로 저녁 식사에 남자를 초대했다. 그 저녁은 즐겁게 지나갔고 남자는 오랜만에 이웃들과 교류하는 기쁨을 느꼈다. 별과 구름 덕분에 그는 마을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별의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영웅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남자는 별과 구름을 발견한 그 운명의 밤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그때는 단지 2마리의 버려진 개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그를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는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남자를 방문했다. 그녀는 별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이들에게 책임감과 동물 보호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별과 구름을 학교에 데려올 수 있는지 물었다. 남자는 기꺼이 동의했다. 다음 날 그는 별과 구름을 학교로 데려갔다. 아이들은 신나서 환호했고 교실은 흥분으로 가득 찼다. 선생님이 별과 구름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아이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들었다. 별이는 자신의 안전보다 구름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설명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와 희생이에요. 아이들은 차례로 별과 구름을 쓰다듬었고 별은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을 보였다. 구름은 아이들 사이에서 뛰어다니며 놀았고 교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날 이후 남자와 그의 개들은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했다. 별은 아이들에게 책임감과 보살핌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예가 되었고 구름은 항상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한 겨울밤 마을에 큰 눈이 내렸다. 남자는 따뜻한 벽난로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별과 구름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고 별은 즉시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다. 남자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눈보라가 심해지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차 한 대가 눈에 갇혀 있었다. 그는 재빨리 코트를 입고 문을 열었다. 누구 있나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는 소리쳤다. 여기요.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차가 눈에 빠졌어요.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에 가야 해요. 남자는 망설임 없이 눈 속으로 뛰어들었다. 별도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차 옆에 도착했고 운전석에는 젊은 남자가, 조수석에는 임신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여성은 명백히 고통 속에 있었다. 저희 집으로 와요? 남자는 말했다. 여기선 위험해요. 내가 구급차를 부를게요. 젊은 부부는 고맙게 동의했다. 남자와 젊은 남자는 함께 임신한 여성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다. 구름은 그들이 도착하자 흥분해서 달려들었지만 별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남자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지만 눈보라 때문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 사이 여성의 진통은 점점 심해졌다.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여성은 힘겹게 말했다. 남자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수건과 따뜻한 물을 준비했고 구급대원의 전화 지시에 따라 출산을 도울 준비를 했다. 별은 여성 옆에 앉아 마치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그녀의 손을 핥았다. 놀랍게도 여성은 별의 존재에 진정되는 듯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멋진 친구야. 그녀는 미소 지었다. 몇 시간의 긴장된 순간 후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을 때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구급차는 결국 도착했고 의료진은 산모와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다. 당신은 정말 용감했어요. 리사는 남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침착함과 도움이 없었다면 상황이 훨씬 위험했을 거예요. 젊은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 우리 딸의 이름을 별이라고 지을게요. 새아빠가 말했다. 우리 가족을 구한 그 멋진 개처럼요. 남자는 감동했다. 그는 별을 바라보며 그의 진도견이 다시 한번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남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별은 그의 한쪽에, 구름은 다른 쪽에 누워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다. 한때는 고독하고 단조로웠던 그의 삶은 이제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그 추운 겨울밤 한 진도견이 강아지를 입에 물고 도움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었다. 고마워, 별아. 그는 속삭였다. 내가 내 인생의 별이야. 별은 그의 말에 대답하듯 부드럽게 으르렁거렸고 구름은 졸린 듯 하품을 했다. 그들 셋은 그렇게 평화롭게 잠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와 그의 두 개는 마을에서 잘 알려진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데려오기도 했다. 남자는 점차 작은 동물 보호소를 만들기 시작했고 별은 항상 새로운 동물들을 환영하고 돌보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구름은 성장해 튼튼하고 아름다운 개가 되었다. 그는 별의 충성심과 용기를 물려받았고 함께 그들은 많은 동물들의 삶을 바꾸었다. 어느 봄날 남자는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별은 이제 나이가 들어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충성스럽고 강했다. 그는 햇살 아래에서 평화롭게 누워 있었고 구름은 그의 옆에서 놀고 있었다. 갑자기 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급하게 다가왔다. 선생님, 그가 소리쳤다. 강가에 갇힌 개가 있어요.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남자는 즉시 일어났다. 별도 일어났지만 남자는 그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번은 네가 쉬어도 돼. 나와 구름이 갈게. 하지만 별은 고집스럽게 따라왔다. 그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강했다. 남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함께 가자. 그들은 소년을 따라 강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그들은 작은 섬에 갇힌 개를 발견했다. 물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었고 개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남자는 상황을 평가했다. 물은 너무 깊고 빨랐기 때문에 수영하기에는 위험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보트를 발견했다. 여기서 기다려. 그는 별과 구름에게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보트로 가서 강으로 밀었다. 물살은 생각보다 강했고 보트를 조종하기가 어려웠다. 남자는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물살이 그를 섬에서 멀어지게 했다. 갑자기 물첨벙 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돌아보니 별이 물에 뛰어들어 그를 향해 수영하고 있었다. 구름도 뒤따라왔다. 아니, 돌아가! 남자는 소리쳤지만 별은 계속 수영했다. 진도견은 보트에 도달했고 남자는 그를 끌어올렸다. 구름도 곧 따라왔다. 별은 젖은 털을 흔들고 마치 이제 어떻게 할까? 라고 묻는 듯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웃었다. 항상 너의 방식대로 하는구나, 별아. 세 명의 팀워크로 그들은 마침내 섬에 도달했다.
갇힌 개는 작고 마른 믹스견이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별이 다가가자 조금 진정되었다. 별은 부드럽게 개의 목을 핥았고 개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개를 보트에 태웠고 그들은 함께 안전하게 강둑으로 돌아왔다. 둑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어 환호했다. 마을 사람들은 구조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날 남자와 별과 구름, 그리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인 강이, 그들이 구한 개에게 지어준 일은 따뜻한 벽난로 앞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남자는 별의 용기와 결단력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너는 나이가 들어도 영웅이구나, 별아. 그는 말했다. 별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 특별한 빛이 있었다. 그것은 충성심,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는 별이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삶의 교훈이었다. 자신보다 다른 이를 먼저 생각하는 법,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법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몇 년이 더 지나고 별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더 느려졌고 시력도 약해졌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강했고 그의 충성심은 변함없었다. 구름은 이제 완전히 성장한 개가 되었다. 그는 별의 많은 특성을 물려받았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개성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활기차고 장난기 가득했지만 필요할 때는 진지하고 책임감 있었다. 강이도 새로운 가정에 완전히 적응했다. 그는 구름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그들은 함께 뛰어놀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남자는 이제 마을에서 동물의 수호자로 알려졌다. 그는 작은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며 많은 버려진 동물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별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날, 남자는 별과 함께 뒷마당에 앉아 있었다. 구름과 강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다른 구조된 동물들도 주변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알아, 별아? 남자는 진돗견의 회색빛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내 인생의